이번에는 토트넘이 첼시에 맞서 치른 경기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드라마 같은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경기 초반은 마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과 열정이 넘쳤고, 후반전은 두 명이나 퇴장당한 인원수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한 느와르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토트넘의 무패 행진은 마감을 고했는데요. 런던에 위치한 자신들의 홈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에서 첼시에게 1-4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큰 타격을 입은 것이 패배의 치명적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은 토트넘을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었던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에는 첼시의 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첫 번째 경기를 가진 것이었죠. 포체티노 감독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토트넘의 핵심 선수 손흥민을 얼마나 잘 알고 그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른바 포체티노 더비라 불리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번 경기는 첼시가 대규모 세대 교체를 선언하며 엄청난 이적료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큰 투자 없이도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던 토트넘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이 경기의 핵심을 포체티노 감독의 손흥민 이해도에 두었는데요. 이번 패배가 앞으로 토트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가올 경기들이 더욱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포츠 뉴스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전 포체티노 감독의 태도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의 정석을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다. 그가 팀의 주장을 맡게 되어 기쁘고 그의 리더십과 성장하는 모습은 눈부시다. 라며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말처럼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이 경이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경기는 시작하자마자 첼시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방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며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했는데요. 이런 활약에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러한 압박, 저러한 동작이 토트넘의 연승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다. 그 말이죠. 첼시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이 전방 압박은 토트넘의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활약은 토트넘 상승세의 핵심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죠. 경기 초반, 토트넘은 클로셉트의 운 좋은 골로 리드를 잡는 듯 했습니다. 이어 12분에 손흥민 선수의 원터치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으나 아쉽게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는 불운을 맞이했답니다. 그리고 상황은 로메로의 직접적인 퇴장과 페널티킥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토트넘은 경기를 뒤집기 위한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팬들은 이러한 투지를 보며 팀에 대한 응원을 더욱 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팀의 활력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 경기에서는 어떤 분위기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지 모두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를 돌아보면 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토트넘의 팬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불운이 닥친 것은 바로 토트넘의 방어 핵심인 반도 선수가 갑작스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죠.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선수의 부재는 전체 팀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낙심한 듯한 팀원들의 얼굴에서 묵직한 걱정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토트넘을 덮쳤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이미 전반전에 선수 교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전략적으로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이미 전반에만 한 명이 퇴장당하고 두 명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후반전에도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우도기 선수가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은 9명의 선수로 11명의 첼시 선수들과 맞서게 됐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포지션을 지키며 하프라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첼시 선수들은 끊임없이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토트넘의 투지에 당황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9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축구 중계를 하면서 처음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축구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축구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홈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 팬들이 선택한 MVP는 골키퍼 비카리 선수였어요. 그는 상대의 공격을 끊임없이 막아내며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했고 결정적인 찬스를 여러 차례 막아내며 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토트넘 수비진의 체력적 한계가 드러났고 미드필더 라인이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생긴 공간을 첼시가 노려 연이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1대4로 경기를 마감하며 패배를 맛봤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보여준 그들의 투지와 정신력은 앞으로의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의 경기에 대해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BC 스포츠와 풋볼 런던에서는 그들의 플레이를 극찬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장면이 화제가 되었죠. 92분에 손흥민 선수가 창출한 기회, 바로 수비 5명을 제치고 골을 노린 그 장면입니다. 그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장면만으로도 토트넘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1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다니며 팀을 위해 정말 끝없는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92분에 단 한 번의 찬스에서 20m를 드리블하며 상대의 골키퍼까지 위협했습니다. 9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최전방에서도 압박을 지속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더욱 빛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디 애슬레틱에서는 한 장면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반전의 중요한 순간에서 매디슨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은 결정을 지적한 건데요. 토트넘이 그때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합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의 기세가 좋았을 때 냉정하게 득점을 쌓아야 할 시기였지만 매디슨은 개인적인 욕심을 부렸고 이후 부상을 호소하며 결국 교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플레이가 아닌 팀을 위한 플레이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스포츠를 대하는 태도는 때로는 개인의 빛나는 순간보다는 팀의 승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토트넘의 패배는 분명 아쉽지만 이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앞으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경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 그 중에서도 로메로 선수의 파울 문제는 확실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로메로 선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결과 직접 퇴장당하고 페널티킥까지 내주는 등의 실수를 범하며 동료 반더 팬에게 과한 압박을 가하게 만들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잘 유지해왔던 팀의 질서와 지도력에 금이 가는 결과를 가져왔고 팀의 첫 번째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로메로 선수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토트넘에게 큰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가 11일 울버햄튼과 곧 바로 치르게 되는데 얼마나 팀의 분위기를 추스리고 반등의 모멘텀을 잡을지 모두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축구 이야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